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연인이나 배우자의 등골을 뽑는 무능한 허우대만 멀쩡한 그런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을 무기로 아내를 무기력화시키고 의존하게 만드는 나르시스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남자들의 유형은 보통 4가지라고 합니다. 생활비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들의 유형을 조사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요. 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자들 첫 번째는요. 바람이 났을 때라고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불륜 상대에게 마음이 먼저 가기 때문에요. 생활비를 주는 걸 아까워하는 남편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가정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다 보니 생활비를 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박이나 주식을 하고 있는 경우죠. 아내 몰래 도박이나 주식을 하고 있고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리해고 등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가족들에게 그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내 돈 내가 쓴다입니다. 아마 나르시시스트 남편에게 적용되는 유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고. 그런데 특히나 전업주부이고 수입원이 없는 아내 입장에선 남편이 생활비를 점점 줄여가면 아이들과 생활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죠. 남편이 주는 그 몇 푼의 생활비에 전전긍긍하면서 끌려다니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 제 후배의 경우였는데요. 남편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죠.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 IT 쪽 사업이 한참 성황을 이루고 대박을 칠 때 그쪽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도요. 처음 몇 달간은 제대로 생활비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의 돈으로 살림을 잘 꾸려가는 것 같이 보이면요. 자신이 고생해서 버는 돈으로 아내가 만족하고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를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후배의 경우는 전형적인 나르시스트 남편이 아내를 돈으로 무력화시키는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사업이 힘들다고 풀이 죽어서 항상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비를 100만 원 정도를 준 거예요. 아이가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10만 원씩을 증액을 해서 준 거예요. 그렇게 아이 둘이 태어나고 내 식구 살림을 120만 원 정도로 꾸려간 거죠. 그런데 뭐 물가는 매년 오르고 아이들에게 드는 돈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슬쩍 생활비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더 주겠다고 하더래요. 후배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좋은 학벌에 잘난 남편이 사업도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생활비를 못 주는가 보다 기죽이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 얘기를 안 하고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파트로 마트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해요. 이 친구도 능력이 없었던 친구는 아닙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결혼하면서 전업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취업을 하는 건 또 싫어했다고 해요. 애들도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하려고 하냐. 네가 회사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게 바로 월급 루팡이다 하면서 남편이 그 취업하려고 하는 걸 방해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까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후에 돌이켜서 보니 결국은 아내가 정상적인 직장, 번듯한 직장을 갖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결국 경제적 능력을 가질까 봐 그랬던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도 갖지 못하고 생활비는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아이들 옷은 여기저기서 뭐 선배나 친구들에게 얻어서 입히고 정말 한 7년 8년을 새 옷이라고 사는 건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그 매대에서 그나마 메이커가 붙은 남편의 와이셔츠 몇 벌 사는 게 다였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생활비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요. 그러다가 아이 둘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고 싶은데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정말 생활도 빠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같이 일하던 식당에 어떤 분이 너네 이렇게 살림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 한번 신청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그래도 스카이를 나와서 어쨌든 IT 기업 대표인데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남편을 기죽일게 될까봐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소득 자녀 이제 교육 지원 신청을 하러 갔는데 자신은 해당이 안 되더래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오히려 무슨 말씀이냐고, 하위 10%가 아니고 상위 10%신데요라고 반문하더랍니다.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국세청 그 세무신고 자료를 뭐 들어가서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답니다. 집도 전세로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이름으로 사무용 오피스 상가죠. 공시지가 20억이 다 되더래요. 그런 게 남편 앞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남편을 붙들고 펄펄 뛰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럴 수가 있냐 하고, 그렇게나 벌면서 거지같이 살게 할 수 있었냐, 넌 어쩜 그럴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요. 그 남편의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키운 거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생활비 줘봐야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조금 줬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내가 밥을 굶겼냐, 옷을 벗고 다니게 했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후배는 어떻게 됐냐?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재산 분할 신청을 하겠다고 했더니 제대로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잘 넘겼지만 결국은 연년생이었는데요. 아이들 대학교 입학할 무렵 입학시켜놓고 이혼을 하더라고요. 이 나르시스트 남편들의 이 말 태도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생활비를 제대로 주다가요, 슬슬 잔소리를 하면서 생활비를 줄이죠. 그러면서 네 인생이 참 부럽다. 너랑 인생을 바꿔 살고 싶다. 나도 너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돈 주니까 너는 편하겠네? 행복한 줄 알아. 나니까 주지 않냐. 그야말로 입에 풀칠할 만큼 주면서 그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가 낮잠을 자거나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완전 한심한 표정으로, 경멸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친구라도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완전 무시하죠.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뭔 소리나 하려고, 되지도 않는 소리나 하려고 한다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외부와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힘이 들다고 하소연하면 대꾸도 안 하고, 그렇게 해요. 여자가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도 못하게 하고 노골적으로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집안이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사회생활을 하겠냐. 경제적으로 학대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일단 자신의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내 돈이 아니라면 결국 나는 기대하고 의존해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습관이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돈을 버는 것, 사회생활을 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여력만 있어도 사실 감정적으로요, 덜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폭언이나 폭행, 외모 비하, 인격 모독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무력감에 시달리면서도요, 벗어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생활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직장인들이요, 매일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살면서도 막상 퇴사를 못하는 이유가 당장 다음 달에 돌아올 카드값 때문입니다. 통장에 흔적만 남기는 월급이지만 그것도 없으면 살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기업이 운영되는 원리도요,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유형과 비슷합니다. 딱 살 수 있는 만큼, 딱 죽지 않을 만큼의 월급을 주는 곳이거든요. 그거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요. 나르 배우자의 정서적, 언어적 폭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학대당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경제력을 차단하기도 해요. 정상적인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방해하기도 하고요. 내가 없으면 네가 살 수 없다는 것, 남편의 이런 경제적 학대에도 선뜻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뒷주머니를 차고 돈을 모아서 도망가세요가 아니고요. 사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훨씬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요. 그러면 남편한테 그렇게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당하면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휘두르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은 이 사람을 붙들고 내가 생활비를 달라고 해야지, 올려달라고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도요,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주던 것까지 끊을까 봐 그게 두려워지거든요. 그게 결국은 의존하는 거고, 그게 결국 내가 끌려다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결국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능력을 살곰살곰 키워놓는 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나의 자신감을 키워주고요. 아이들이요, 삥을 뜯을 때요, 학교에서 내 폭력 앞에 말없이 반항하지 않고 무너지는 아이한테는 점점 강하고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들고 반항하는 아이한테는 아무래도 그 강도가 약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결국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 내가 사회와의 끈을 내가 놓지 않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 안에서 조금 더 당당해지고, 그게 결국 나르시시스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도 함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내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데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